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70대가 되면 요양원을 걱정하고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8가지 습관을 실천하신다면 75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2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처음 뵙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82세이세요? 60대처럼 보이시는데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인근 대공원에서 산책을 하십니다. 점심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십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계신 친구를 만나러 KTX를 타고 다녀오십니다. 박 할아버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행동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 때문에 신음하시고 어지러움 때문에 침대 끝에 한참을 앉아 계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뇌의 균형 감각이 살아있고 심혈관 기능이 건강하며 관절이 아직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스로 이불을 개고 침대를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신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과 연구팀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아침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요양원 입소율이 70% 낮고 평균 수명도 5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활동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며 소화기관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75세가 넘어서도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누운 채로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깨우고 천천히 옆으로 누워 팔의 힘으로 상체를 일으킨 후 침대 끝에 앉아 30초 정도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83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겪으신 후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한 재활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성과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첫 번째 조건 아닐까요? 두 번째,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신 게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면 요리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힘들어집니다. 서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칼질하는 것도 위험하게 느껴지고, 가스불 켜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점점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거르게 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뇌 활동, 손의 정교한 움직임, 감각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필요한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최명희 할머니는 올해 81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근처 전통시장에 가셔서 직접 장을 보십니다. 마트보다 시장이 좋아요. 상인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신선한 재료도 고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걷는 것이 운동이 되잖아요. 할머니는 장을 본 후 집에 돌아와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등 다양한 한식을 만드시는데 그 솜씨가 웬만한 음식점 못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요리는 훌륭한 두뇌 운동입니다.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불 조절을 하고 맛을 보며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두뇌를 자극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요리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요리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채소를 썰고 양념을 넣고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는 모든 동작이 손과 팔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은 편리하지만 정성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음식에는 나를 위한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지요. 광주에 사시는 박동진 할아버지는 올해 77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부인을 여의신 후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셨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다가 혼자가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그런데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강좌를 듣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간단한 반찬은 물론 명절 음식까지 직접 만드십니다. 요리하는 동안은 외롭지 않아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맛있게 만들어줬을 때의 뿌듯함이 정말 큽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놀러와도 제가 해준 음식을 먹여요. 물론 나이가 들면 요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불을 잊어버리거나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불 끄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날카로운 칼 대신 안전한 주방 가위를 사용하고
무거운 냄비는 작은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요즘은 인덕션이나 전기밥솥처럼 안전한 조리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것이 쓸쓸하다면 이웃이나 친구를 초대하세요. 같이 요리하고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요리하는 날을 운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혼자 하면 귀찮은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서로 비법도 알려주고 맛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가 금방 가요. 여러분,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심과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주방에 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1시간 이상 걸어보신 게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다리가 아파서 멀리하기 힘들고,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더욱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고 결국 근육이 약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게이트볼, 등산 등 어떤 형태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정수만 할아버지는 올해 84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면 집 근처 불암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도십니다. 왕복 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할아버지는 이 코스를 쉬지 않고 걸으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높은 산은 못 가지만 둘레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괜찮아요. 매일 걷다 보니 다리 힘도 좋고 숨도 안 차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놀라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며 심폐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50% 낮고 요양원 입소율도 60% 낮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올해 78세이십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동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십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 운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물에 뜨면 몸이 가볍고 관절에 부담도 없고 운동 후에는 몸이 개운해요. 할머니는 수영 외에도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도 들으십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유연성도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이순남 할머니는 올해 80세이십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낙상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신 후 재활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재활운동을 시켰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쯤은 문제 없어요. 외출도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극이 없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걸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고 등을 씻기 위해 팔을 뒤로 돌리는 것도 어렵고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팔을 위로 들고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개인 위생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씻고 단정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기순 할머니는 올해 83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피부에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빗으십니다. 일주일에 3번은 머리를 감으시고 이틀에 1번은 목욕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예전에는 매일 목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틀에 1번씩 하는데 그래도 꼭 스스로 해요. 도움을 받으면 금방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요.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청결은 질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으로 씻으면 피부 감염을 막을 수 있고 구강 위생을 유지하면 치아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감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청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청결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청결을 소홀히 하면 우울해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면서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는 올해 79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충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빗으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이가 들으면 혼자 씻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는 올해 76세이십니다. 할머니는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목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혼자 못하니까 서러웠죠. 그런데 아들이 욕실을 개조해줬어요.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만들고 의자와 손잡이를 설치했더니 혼자서도 안전하게 씻을 수 있게 됐어요. 머리 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위로 계속 들고 있기 힘들다면 앉아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세면대나 샴푸 의자를 사용하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용품이 나와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추가 많거나 지퍼가 뒤에 있는 옷은 혼자 입기 힘들 수 있으니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지는 마세요.
외출할 때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는 것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혼자 힘으로 씻고 꾸밀 수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5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나요? 나이가 들면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은퇴하면서 동료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친구들과 만남이 줄어들고 배우자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는 올해 82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성당 봉사활동을 하시고 토요일에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보람도 느껴져요. 친구들과 만나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그게 제 삶의 활력소예요. 사회적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고 치매 발병률이 2배 높으며 사망률도 30% 높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며 삶의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고명진 할아버지는 올해 77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동네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4번씩 나가서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미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춘천에 사시는 박영애 할머니는 올해 80세이십니다.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 및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친구들과도 매일 연락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경수 할아버지는 올해 85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가족이 저를 챙겨줘요. 일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다 모이는데 그게 제 삶의 낙이에요. 손주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자식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6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그것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태우 할아버지는 올해 78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서예를 배우고 계십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강좌를 보고 등록했죠. 처음에는 붓 잡는 것도 어색하고 글씨도 삐뚤빼뚤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집중해서 글씨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대 신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50% 느리고 치매 발병률도 40% 낮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지요? 안양에 사시는 조미숙 할머니는 올해 81세이십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손주가 외국에 살아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도 기억이 안 나서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공부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손주랑 영상 통화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면 손주가 정말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춤을 배울 수도 있고, 요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는 올해 76세이십니다.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와 편집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진만 찍었는데 친구가 사진을 예쁘게 편집하는 걸 보고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를 찾아보고 모르는 건 손주한테 물어보면서 배웠어요. 이제는 필터도 넣고 글씨도 쓰고 제법 그럴듯한 사진을 만들어요.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도전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여행을 가거나 해보지 않았던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훌륭한 도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동욱 할아버지는 올해 79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셨습니다.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도 괜찮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올레길 코스 하나를 완주했는데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것은 삶이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7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외로움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걱정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오성만 할아버지는 올해 84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한 강연에서 들은 건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고 평균 수명도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나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과 싸우는 힘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진주에 사시는 김옥분 할머니는 올해 80세이십니다. 할머니는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하셨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강해라고 매일 되뇌었어요. 치료받으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썼어요. 의사 선생님도 제 긍정적인 태도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낀 것 등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포항에 사시는 박준호 할아버지는 올해 77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시는데 그날의 감사한 일을 기록하십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비가 와서 시원했던 것,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 좋아하는 반찬을 먹은 것 등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가 참 풍요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포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는 올해 82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크게 웃으십니다. 웃으면 속이 다 시원해져요.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스트레스가 웃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많아. 몸이 아파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 외로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5세가 넘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8번째,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지요. 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남궁진 할아버지는 올해 81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십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매일 체크해요. 노트에 기록해서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선생님도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더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덕분에 병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둘째,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통에 요일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올해 78세이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십니다. 약이 많다 보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님이 알려준 대로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맞춰서 약 먹을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덕분에 병이 잘 관리돼요.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방치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통증,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석진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6개월 전 가벼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 아프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검사해보니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원주에 사시는 강미선 할머니는 올해 83세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시며 밤 10시에는 꼭 주무십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해요. 다섯째, 정신 건강도 챙기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도 질병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5세에서 85세에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8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활동하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먹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외출하기,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중 몇 가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면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요리가 귀찮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운동이 힘들다면 5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외로움을 느낀다면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새로운 것이 두렵다면 간단한 것부터 배워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관리가 소홀했다면 오늘 병원 예약부터 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저는 이 8가지 중 3가지밖에 못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우울했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제 82세인데 8가지 모두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75세든 85세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 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름진 얼굴, 휘어진 허리, 느려진 걸음걸이 모두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서 85세에도 이 8가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70세나 80세에 요양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원은 여러분과 아직 한참 먼 곳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